통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통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확률 변수가 뭔지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확률 변수는요,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확률 변수는 바로 함수다라는 것입니다. 지금쯤 아마 아니 어떻게 변수가 함수가 될 수 있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.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걸 그냥 H라고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걸 T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때 이 시행의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HH, 그 다음 HT, TH, 그 다음에 TT 이렇게 4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이 표본 공간이 되겠죠. 이 집합을 S라고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된다라고 했는데 이 실수값은 뭐냐? 이게 또 이제 의문이죠. 근데 이 실수값은요, 정해주기 나름입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실수값을 정의할 거냐 하면 바로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, 요걸로 정해줄 겁니다. 자, 그러면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니까 이 실수는요, 0 가능하고 1 가능하고 2 가능합니다. 그래서 요 0, 1, 2로 이루어진 이러한 집합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표본 공간 S는 여기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. 그럼 요 안에는 자, TT부터 적어볼까요? TT, TH, HT, 그 다음 HH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하나씩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. TT의 경우는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실수 0에 대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자, TH는 앞면이 하나 나왔으니까 1로, HT도 마찬가지로 앞면이 하나 나왔으니까 1로 대응을 합니다. 그 다음 HH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2개 나왔으니까 2로 대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들이 대응되는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, 이 함수를 X라고 한다면 이 X가 바로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되십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, 확률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함수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옵니다. 아니, 그러면 이름을 확률 함수라고 하지 왜 확률 변수라고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까? 이 질문이 꼭 나오는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확률 변수로 이름을 붙인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첫째는 뭐냐면 확률 함수는요, 이것 말고 다른 걸 가리켜요.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확률 함수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확률 변수라는 이름을 붙였다,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 x가 함수이긴 한데요, 이 x는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입니다.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값이 0, 1, 2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죠. 따라서 이 x가 변수의 역할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x를 확률 변수라고 이름 붙였다,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해되셨습니까? 자, 이유가 뭐가 됐던 확률 변수는 뭐냐? 바로 이 표본 공간 S를 정의역으로 하고요. 그 다음 실수, R이죠. 실수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다.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는 거,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됐죠? 자, 그런데 이 확률 변수는 대개 우리가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. 그래서 뭐 large x 혹은 large y 혹은 large g 이렇게 대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요.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있죠. 예를 들면 0, 1, 2 요걸 이제 문자로 나타낼 때는 소문자 x, y, g 등을 사용해서 나타낸다. 요것도 알고 계시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러한 확률 변수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라는 건데요. 여기 읽어보시면 확률 변수는 2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. 이 이산 확률 변수 할 때 이산은요, 우리 흔히 이산 가족이다 할 때 이산과 똑같습니다. 즉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면 0이 있고요. 만약에 1이 있어요. 그럼 0과 1은 떨어져 있는 수입니다. 왜냐하면 0과 1 사이에
수도 없이 많은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렇게 붕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2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1과 2는 붕 떨어져 있습니다. 왜냐하면 1과 2 사이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실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산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값들을 갖는 확률 변수다.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값들을 갖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? 이 확률 변수 값들을요. 셀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1개, 2개, 3개, 4개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죠. 그래서 셀 수 있는 이유는 이 값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개이거나 혹은 무수히 많더라도 그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 예제 있죠. 예,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, 1, 2, 3개밖에 없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3개라고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? 바로 요걸 셀 수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죠. 그래서 하나, 둘, 셋 이렇게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확률 변수 x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쉽죠? 자,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?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일 때 그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다.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확률 변수가 0부터 3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들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0과 3 사이에 실수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셀 수가 있을까요? 불가능하죠. 0과 3 사이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실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각각 하나씩 센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이런 경우의 확률 변수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둘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셀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셀 수 없다. 그 셀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표현하면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다.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. 그래서 셀 수 없으면 그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. 흰 공 3개,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겁니다. 이때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먼저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니까 이 개수라면 셀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. 결국 이 확률 변수 x는 이산 확률 변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모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이 확률 변수 x는요.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흰 공의 개수입니다. 그럼 흰 공의 개수에 집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흰 공을 편의상 그냥 화이트, W로 표시를 하고요. 검은 공을 블랙 해서 B라고 표시를 한다라면 자, 가능한 거는요. B, B, B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B, B, W 가능하고요. B, W, B 가능하고 그 다음에 W, B, B 가능합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B, W, W 가능하고요. W, B, 그 다음 W, 그 다음에 W, W, B 요거 이렇게 가능하죠. 그 다음은 W, W, W 이렇게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BBB가 나왔다면 흰 공은 빵개이기 때문에 이때 확률 변수 X는 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경우는요. 검은 공이 2개, 흰 공이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경우는 어디에 대응을 합니까? 바로 확률 변수 1에 대응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요 세 가지 경우는 흰 공이 2개 나왔습니다. 따라서 얘는 2에 대응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이 경우는 흰 공이 3개 나왔기 때문에 요건 3에 대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흰 공의 개수에 집중을 하자면 이 BBB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B 2개의 흰 공 W가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얘는 B 하나에 W가 2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그냥 W가 3개 나왔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0, 1, 2, 3이라는 값을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러한 대응 관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는 뭐가 된다? 바로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. 이때
이 함수의 정의역은 바로 표본 공간 S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이건 어떤 실수냐? 그건 정해주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지금은 이 세 개 중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다 이렇게 정해주게 된 겁니다. 이해하셨습니까? 자, 이번 시간에 우리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. 이게 의외로 확률 변수가 함수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확률 변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함수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90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,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